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종목 이 3부 토건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. 제가 최근에 이 3부 토건 확실한 작전주고 이 작전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,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의 오늘로써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것 같아요. 자, 이 호재들 발표하면서 주가 띄어 올리려면 이 20년도의 주가 이 전고점을 뛰어 넘었어야 하는데, 자, 지금부터 꺾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작전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갔죠. 자, 하필 그러한 가운데서도 금일 이 유상증자, 자, 유상증자와 이 전환사채 10이라고 하죠. 자, 전환사채까지 이상하리만큼 한 번에 납입이 완료됐어요. 이 자금이 조달이 완료됐죠. 일단 이 국내에 상장돼 있는 모든 주식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세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 막 상장하는 주식부터 뭐 삼성전자까지 대부분의 이 세력들은 모두 다 있어요. 뭐 당연히 그 세력의 규모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조막손 세력부터 뭐 JP모건까지, 자, 이런 큰 기업까지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일단 돈을 벌려고 주식을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거죠. 자, 개인 한 명과 돈이 많은 이 세력, 이 집단의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? 하지만 이렇게 3부 토건 같은, 자, 확실한 작전주일수록 이 매도만 잘한다면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. 뭐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든 뭐 정치인과 관련이 있든 돈만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자, 금일 같은 경우는 이 3부 토건이 확실한 작전주고 결국 떨어질 거지만 뭐 상승의 자리는 아직 남아있다. 자,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최근에 공시 나왔죠. 자, 이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보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글로 직접 써드리는 거예요. 자, 최근에 나온 공시가, 자, 유상증자 공시 하나 나왔고 이 전환사채 공시 하나 나왔어요. 사실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전환사채가 아니라 과거로 올라가야 돼요. 자, 21년도부터 있던 전환사채인데 이때 이제 강원 건설 산업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어요. 자, 이 강원 건설 쪽에 이 3부 토건이 우리한테, 자, 200억 원 납입해줘라, 200억 원 빌려줘라, 우리는 주식 너네한테 2,000원대에 이제 주겠다,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서 계속 미납했어요. 자, 이 금액을 안 빌려주고 연기가 된 거죠. 자, 그러다가 중간에 이 강원건설 쪽에서 이 판코리아 홀딩스라는 기업으로 바뀌어요. 이 주체가. 물론 지금까지 금액도 바뀌죠. 자, 200억 원에서 이 300억 원, 299억 원으로 바뀌었고 이 전환사채 가액도 1,200원대로 바뀌어요. 엄청나게 줄어들고 늘었죠. 일단 이 전환사채 대상자인 판코리아 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뭐 찾아봐도 기업에 대한 정보, 투자했던 이력 이런 게 없어요.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? 자, 이 유령회사를 통한 차명 계좌로 전환사채 발행하고 돈놀이한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. 자,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돈 빌렸다, 이 300억 원 납입 받았다. 그리고 얘네들은 또 뭐예요? 만약에 차명 계좌를 통해서 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돈을 빌려주고 자기들끼리 돈놀이 하는 거라면은, 자, 돈도 벌고 이 전환사채 물량 얼마대라 했어요? 1,200원대라고 했죠. 이것도 이득이고 이것도 이득인 거예요. 이 연관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. 무조건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. 뭐 자기 자신들이 돈 세탁한 걸 수도 있고요. 자,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전환사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뭐 언제부터 설계가 돼 있던 건가요? 21년도 강원 종합부터 이 판코리아로 바뀌기까지 알면 알수록 무서운 종목이에요, 이 3부 토건. 뭐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게 제 생각이라 치고 확실한 것만 보자면, 자, 어찌 됐든 간에 이 3부 토건, 자, 3부 토건은 이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? 만약에 이 3부 토건이 이 세력과 연관관계가 있다면 이번 작전은 이 자금 조달로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유상증자 뭐 대박 호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악재예요, 주식시장에서. 자, 그런데 사람들이 유상증자 호재라고 말하는 게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호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.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유상증자를 왜 했고 어디에 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. 자, 일단 이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주다, 뭐 정치 관련주다,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, 자, 일단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고요. 이 3부 토건이, 자, 유상증자 775만 주, 자, 775만 주를 3,225원에 발행을 결정해요. 자, 이때 확정은 아니었고 예정이었어요.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250억 원 정도고요. 자, 최근에 유상증자 이제 정정된 게 650만 주.
자 650만 주 3,800원 3,800원으로 바뀌었어요. 자 이것도 뭐 따져봤자 250억원 똑같아요. 금액은 바뀐 거 없어요. 이게 금일 납입 완료된 거고요. 이것도 이 전환사채랑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끝난 거죠. 자 이번 유상증자, 자 이번 유상증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이 3자 배정. 자 3자 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을 골라놓고 발행하는 거죠. 대상이 어디예요? 이 3부 토건의 3자 배정 유상증자, 바로 대상이 이 DYD죠. DYD. 이 DYD가 3부 토건 최대 주주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. 이 3자 배정 증자 목적은 재무, 자 재무 구조 개선이라고 해요.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유상증자가 7월 24일에 상장하는데, 상장하고 자신들이 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든 이 3,800원, 자 확정 가액인 3,800원 위로 유지시킨다고 생각하겠죠. 자 어떻게든 호재 띄우면서 이 가격 위로 유지시킨다고 생각할 거예요, 개인 투자자들은. 뭐 당연히 처음에는 예정 가액이었던 이 3,200원 위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요. 자 바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일 거예요. 자 유상증자 3,800원 3,200원이니까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지, 좋아 그 구간 오면 매수하자, 자 여기서 매수하자,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어차피 이 물량들 보호 예수 때문에 바로 못 팔아요. 지금 당장에 이 3,000원 위로 유지시켜야 된다는 건 그냥 이 개인 투자자들 바람일 뿐이에요.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유상증자, 자 이 유상증자만 놓고 봐도 자 이 DYD에게 250억 원을 받은 이 3부 토건도 이득, 자 그리고 이 3부 토건에게 주식을 받고 매도를 할 이 DYD도 결국 이득, 마지막으로 이 유상증자 물량 등으로 주가 떨어지면 다시 매집하고 호재 띄우면서 끌어올리면 그때 세력들도 이득. 애초에 그냥 자기들끼리 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이거 유증 그냥 3부 토건 DYD 골수까지 다 빨아먹고 있는 거죠. 3부 토건 통해서 돈 최대로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3자 배정이라고 하니까 좋아서 더 달려들죠. 자, 애초에 이 3자 배정해서 250억 원이 들어오는 건데 주가가 왜 떨어져요? 돈이 생기는 건데, 자 누가 매도를 하니까 떨어지는 거죠. 자꾸 이 3자 배정, 자 3자 배정에서 의미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,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차피 똑같은 250억 원, 자 어차피 똑같이 250억 원을 받는 건데 이 1,000원대에서 진행을 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, 왜 3배 4배 올리고 이 가격에서 이제 3자 배정하고 유상증자를 발행하겠어요. 그냥 구석구석 돈 최대한 탈탈 털어 먹는 거고, 이슈 끌고 자 거래량 만들어서 자기들 물량 넘기려고 하는 이 작전들인 거예요. 이런 거 사실 주식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요.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랑 비슷했고요. 제가 오늘 유상증자, 자 유상증자 이 전환사채 동시에 납입된 거 보고, 와 얘네들 진짜 악질이네,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급하게 찍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지금 버벅대고 있는 것 같은데,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3부, 자 3부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, 얘네가 어떤 악질적인 행동을 했고 주가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빠질 건지 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, 꼭 이 3부라고 남겨주시고 꼭 받아가세요. 아직 영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요. 그리고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, 이거 DYD, 자 3부 토건을 인수한 DYD, 자 시가총액 1,000억도 안 되는 화장품 만드는 제조업체예요. 자 그런데 그런 DYD가 바로 이 3부 토건을 인수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어요.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 DYD가 3부 토건 인수하고 뭐 했는지 아시나요? 이 3부 토건 인수한 지분 담보 100%로 돈을 빌렸어요. 바로 이 상상인, 자 상상인 증권한테 이 DYD가 3부 토건 인수한 지분 다 맡기고 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. 돈을 빌려온 건데,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그냥 위에서 돈 만드는 수단으로 3부나 DYD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제가 더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. 뭐 어찌 됐든 이미 DYD는 이 3부 토건 주식 100%, 자 담보 맡기고 돈 빌려왔으니까 그거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. 뭐 그러면 이 상상인 증권이 3부 토건 최대 주주 되는 거니까, 그럼 뭐 상상인 증권이 우크라이나 재건하나요? 여기서 진짜 얘네들이 악질이면 이번에 유상증자, 자 유상증자 통해서 만든 돈과 주식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 뒤통수 치고 차익 실현하거나, 유상증자 물량 받은 거 이것도 맡길 테니까 이것도 줄게, 돈 또 빌려줘, 이렇게 할걸요. 이미 차명 계좌 통해서 뭐 돈 다 빼내고 차익 실현하고 끝났을 수도 있고요.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봐도 이 3부 토건이 작전주가 아닐 수가 있나요? 이런 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도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, 일단 뭐 이 작전주인 만큼 주가의 상승 충분히 더 나올 수는 있어요. 일단 재료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잖아요. 지금 전쟁 계속되고 있어서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. 자 그래서 이 3부 토건이 작전주로 타겟된 걸 거예요.
당연히 작전 주면 주가가 오르겠죠. 자, 올라야지 팔고, 이 세력들이 팔고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. 자,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 세력 이길 수가 있나요? 물론 현재 자리에서 더 오를 수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내가 이거 오르는 주식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 있냐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세력, 자, 세력들이 이미 차익 실현 끝나고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이 전쟁 테마랑 엮인 이상 무조건 세력들 다시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거예요.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미 세력들이나 뭐 삼부 토건이나 DYD나 모두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죠. 이대로 끝나도 얘네들은 미련 없을 거라는 거예요. 제가 이런 거 말씀 안 드렸으면 그냥 이 삼부 토건, 재건 대장주, 자, 전쟁 대장주라고 하니까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면 다시 오를까봐 못 팔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건데,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랑 더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놓은 자료, 자, 이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부 토건이든 뭐 3부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남겨주시면 이 정리해놓은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. 꼭 받아가셔야 돼요. 이거 매매하시는데 꼭 필요한 자료고 도움 되실 거니까요. 자, 그리고 이 3부 토건이 왜 악질이고 작전주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, 수익,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무조건 정보예요. 정보.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, 자,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,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,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.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. 그런데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.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.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,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,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,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, 이 실적, 자, 실적 발표일 등 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,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,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.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.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. 당연히 사고 싶죠.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. 뭐 특징주, 자,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,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.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 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,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,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,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당연히 실적 발표, 자, 보시다시피 이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놨고요. 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?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.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자,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.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, 자,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,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. 자,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3부 토건, 자,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, 이 재건 테마 대장주로 올라간 게 와, 진짜 말이 안 되네.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죠.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만 봐도, 자, 지금부터는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, 결국 3부 토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올라요.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웃긴 건데, 자, 우크라이나 재건했을 때 이 3부 토건을 떠올리신 분들 있으신가요? 제가 3부 토건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3부 토건이 이 도급, 자, 도급 순위 70이에요. 72. 이거 시공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시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참여를 한대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이 3부 토건이 이 해외에서 매출을 내던 기업이냐, 해외에서 사업을 해본 적이 있냐? 없어요. 자, 3부 토건의 매출 90%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나오고 있어요. 해외에서는 1%가 아니라 1%도 안 돼요, 매출이.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한다? 누군가 밀어준 거죠. 자, 과거에도 이 3부 토건이 이 정치인 관련주로 엮였던 적이 있어요. 바로 어떤 정치인과 엮였었냐? 이 이낙연 관련주로 엮였었죠.
삼부토건의 대표로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계현. 자 이계현 씨가 이제 전 대표로 들어왔는데 이 삼부토건의 전 대표인 이계현 씨는 사실 삼부토건 전에 이 사만 기업이라는 곳의 전 대표기도 했어요. 자 이때도 미심쩍던 부분이 많아요. 이 사만 기업 같은 경우는 부실 기업으로 유명했는데 뭐 그래도 매출이 나오긴 했어요. 뭐 1년에 2,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계현 씨가 이 사만 기업의 대표로 들어가자마자 한 분기 만에 3천억 원의 수주를 가져왔어요. 3천억 원. 엄청나게 좋은 거죠. 평가 좋게 받았어요. 자 그런데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? 이계현 씨가 사만 기업에 들어갈 때 신고도 제대로 안 해서 벌금도 냈던 적도 있어요. 뭐 결국 이 사만 기업에서는 사퇴하고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 들어간 게 어디예요? 바로 삼부토건이죠. 이 삼부토건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?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첫 불가리아 순방을 갈 때 이 동양물산 현 TIM이죠. 자 동양물산의 대표인 김희용 씨와 동행을 했어요. 김희용 씨와 그리고 그 동양물산의 대표인 김희용 씨와 이 삼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남욱 씨는 절친한 관계고요. 이거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. 자 이것 때문에 이 삼부토건이 이낙연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때 이제 1600% 가까이 올랐던 거예요. 이렇게 삼부토건이 국내 정치계와 연관이 깊은 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 자 이번에도 누군가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밀어준 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자 현직 대통령인 이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부터 이 삼부토건의 전 회장 이 조남욱 씨와 연관관계가 깊은 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고요. 자 삼부토건에서 횡령배임건이 터졌을 때 무사히 넘어갔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일 때죠.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건도 정부와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이 재건 전체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북동부 도시인 코노토프시와 이르핀시 이 소규모 도시에 참여하는 거예요.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요. 이 1,200조 원.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사업에는 1,20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죠. 그런데 삼부토건이 참여하는 거는 이 1,200조 원 수혜를 받을 게 아니라 소규모 도시 재건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. 이것도 확정은 아닌 거고요. 제가 왜 확정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냐면 뭐 북동부 도시 이 코노토프시나 이르핀시 이렇게 두 지역과 지금 MOU를 맺었죠. 이 MOU가 업무 확약이 아니에요. 그냥 약속한 건데 이거 지키지 않아도 뭐 법적인 문제가 있냐? 없고 이 거래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없어요.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러한 MOU를 작전 재료로서 많이 사용해요. 그래서 이 MOU 체결 호재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해당 기업이 차익 실현을 하거나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료로 많이 쓰이죠. 자금 조달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? 이제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실 거예요.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삼부토건이 건실한 건설주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로 주가는 상승할 거다. 이런 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. 물론 이 재건 테마와 엮인 이상 전쟁이 계속되든 끝나든 언제든지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. 그 수혜를 볼 때는 이 세력들이 재진입을 할 때겠죠. 이 작전주의 끝은 어떻게 될지 다들 아실 거예요. 과거에도 1600% 올랐던 거 다 반납했잖아요. 그만큼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라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,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,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타점 다 잡아드리고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